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3월 첫 번째 5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라운백 세미나는 LLM 서비스 파일 초보기로 잡았는데요. 요 LLM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들리시면 채팅창에다가 메시지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LLM 서비스를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 LLM 서비스가 현재 어떤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업무에 활용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LLM 서비스 특징과 검색 엔진, 추론 엔진 기능이 있고 보고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LLM 서비스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LLM이라고 하는 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LLM은 그 2022년 11월 30일 날 처음 이제 챗GPT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된 이후로 지난 2년간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LLM은 사람처럼 말하는 AI로만 시작을 했는데요. 사람 말 알아듣고 답변해주는, 쉽게 말하면 챗봇 형태의 AI로 시작을 했지만, 이 AI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학습한 정보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짓말한다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AI로 진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최신 정보까지 알아서 챗봇으로 막 이야기해주는데, 이게 좀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최신 정보를 활용한 AI에다가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논리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AI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는 이런 전문가처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구들을 연계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LLM 서비스의 진화에 맞춰서 어떤 AI 기능들이 있고 그런 기능들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LLM 서비스를 좀 살펴볼 건데요. LLM 서비스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분석을 하면 아주 큰 빅테크가 하는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중심의 AI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빅테크에서 하는 거는 구글이 만들고 있는 제미나이라는 AI고요. 그 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유명한 메타에서 만들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A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투자를 해서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오픈 AI가 만든 그 AI 엔진을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은 대부분 상용 서비스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부 회사들은 오픈소스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I LLM 시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오픈 AI 챗GPT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클로디라고 해서 아마존이 투자를 많이 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요 클로디도 약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가 투자해서 만든 XAI에서 만들고 있는 그록이라고 하는 AI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외에 AI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섞어서 뭐 퍼플렉스티라든지 젠스파크 같은 새로운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AI 회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AI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주목받은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딥시크 같은 중국 회사입니다. 특히 딥시크는 추론 엔진을 강화한 이런 모델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펠로라는 AI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이러한 퍼플렉시티나 젠스파크 같이 추론 능력과 뭐 검색 능력 이런 것들을 합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챗봇 형태만 제공하는 거에서 추론형 답변하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를 쓸 수 있는 형태의 AI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 LLM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주요 LLM 서비스는 이 링크에 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AI 서비스 몇 개를 한번 둘러보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AI 중에 뭐 챗GPT 같은 게 있네요. 뭐 예를 들어서 미스터 트롯이 뭐야라고 하면은 그렇게 답변해주는 AI죠. 그런데 이런 AI들이 이제 가장 익숙한 AI고요. 이런 챗GPT 무료 버전에서도 이제는 검색 기능이라든지 뭐 음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라고 하는 AI도 있는데요. 챗GPT랑 모양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 2.0 플래시 싱킹 모드를 출시했는데요. 얘도 역시 이런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는 챗봇 형태의 AI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쓰는 AI 서비스가 있고요. 이런 AI 서비스들은 여기에 이런 모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료 버전에서도 모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스파크라 클로디라는 AI 모델이 있는데요. 이런 모델들도 이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모델이나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모델. 그 다음에 XA.com이 만든 그록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록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시면 XAA.com에서 제공하는 최신 AI 모델을 공짜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이제 그록 모델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록 3, 그다음 그록 2 같은 모델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답변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태의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출시가 된 거죠. 딥시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UI를 갖고 있고요. 뭐 모양새는 거의 다 이런 AI 서비스하는 챗봇 모양새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관련된 서비스들을 리더보드라는 걸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가시면 이 AI들이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그록 3라고 하는 모델이 현재 뭐 가장 순위가 높네요. GPT-4 4.5의 프리뷰 모델이 그 다음 점수를 갖고 있고요. 제미나이, 챗GPT 모델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에 대한 이런 치열한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AI 서비스에 대해서 쓸 때 이거 좀 궁금하시죠? LLM 서비스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마치 사람처럼 답변을 하는 걸까? 저 AI 서비스에 영혼이 있는 걸까? 뭐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까? 뭐 이런 궁금증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LLM 관점에서 보면 LLM은 철저하게 이러한 일종의 소프트웨어 모듈에 값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출력되는 형태의 정해져 있는 모듈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뭐 다른 말로 이제 수학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확률 계산을 해서 그걸로 답변을 하는 단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으로 2017년에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형태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공개가 됐고요.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학습시키면서 오늘날의 챗봇 형태 LLM 서비스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 관련돼서 약간 깊이 있는 개발을 하거나 어떤 모델을 튜닝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AI 엔지니어들이 이제 가장 많이 공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트랜스포머를 실제 구축해보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파인 튜닝이나 또는 뭐 레그 같은 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방식인데요. 일반인들은 이제 이런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지만 기본적으로 AI가 어떻게 내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답을 만드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어떤 걸 물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야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물어본 거를 사람이 인식하는 문자로 물어보지만, 사실 기계는 이 문자를 정확히 이해 못하기 때문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꾸는 형태를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토큰으로 바꿔서 이 생성형 AI한테 물어보면 여기에서 수학적인 확률 계산을 통해서 미리 학습된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죠.
이 사용자가 실제 물어봤을 때 어떻게 이 단어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틱토커나이저 버셀 앱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러한 그 사람이 쓰는 이런 문장들, 예를 들어서 who아유라는 문장이 컴퓨터는 어떻게 알아듣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직접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틱토커나이저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보면 언어 모델마다 이 인식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중적인 게 이제 오픈AI GPT-4인데요. GPT-4한테 예를 들어서 whoare유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입력된 문장이 이제 GPT-4는 이거를 19개 토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19개 토큰은 실제로 AI가 이런 숫자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집어넣고 숫자를 기반으로 AI 내부에서 확률을 계산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언어 모델의 종류에 따라서 오픈 AI가 만든 GPT는 이렇게 바꾸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파이 모델은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게 바꾸면 얘는 who아유를 아까 같은 경우 20 토큰으로 바꾸는데 얘는 3개 토큰으로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언어 모델마다 이렇게 토큰을 바꾸는 방식들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언어 모델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입력한 어떤 문자가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AI가 인식할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 작업들을 이제 토큰화라고 부르고요. 이런 숫자로 바꾼 것들이 단순하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벡터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벡터는 이제 그 방향하고 크기를 제어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벡터 형태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식을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LM은 요 토큰, 사람이 입력하는 문자를 토큰화시켜서 벡터로 바꾼 다음에 이걸 가지고 AI가 학습된 임베딩 된 정보를 끄집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베딩, 토큰화, 이런 용어들이 다 이제 컴퓨터 AI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언어 모델마다 그 토큰화 방식이라든지 임베딩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토큰과 임베딩을 통해서 우리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I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토큰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아주 큰, 세상에 아주 큰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학습시킨 데이터를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주 큰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다가 퍼스트 튜닝이라고 해서 트레이닝에서 가르칩니다. 요거의 성격을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들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다고 치면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어떤 지식을 주입할 수 있잖아요.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지식을 가르칠 때 여기에다가 이제 지식 자체, 책 자체를 가르치는 것 이외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실제로 이제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걸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운 학생은 답변 태도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형태로 답변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숫자 그대로 답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아주 많이 학습시키는 건 프리트레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답변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가이드하는 거를 퍼스트 트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어 모델마다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거를 가지고 답변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특정 항목들을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게 만들거나 어떤 코딩을 잘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특정 업무를 잘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로 이 모델을 또 튜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포스트 트레이닝,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런 내부의 어떤 데이터를
토큰으로 만들고 토큰으로 만든 걸 가지고 어떤 벡터 형태로 값을 저장해서 층을 이렇게 구축해 놓은 거. 이것들을 우리는 LLM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LLM 모델들은 지금 현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뭐 빅테크 또는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LLM 모델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토큰을 가지고 요청을 하면 이 안에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습을 시키다 보면 여기 모든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새로 올라온 뉴스 기사는 모르는 거죠. 어제 학습을 시켰으면.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최신 정보를 기본적으로 학습된 데이터 이외에서 가져다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이라는 거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까지 챗GPT를 쓰면은 얘가 맨날 옛날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정보를 알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붙여서 이 데이터 이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붙일 수 있도록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AI를 위해서 그런 검색 엔진을 붙이게 됐고요. 이 챗GPT 같은 경우에 이 검색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가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LLM이 기본적으로 학습한 이 데이터 정보 이외에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그 서치를 하게 됩니다. 웹을 서치해서 그 서치된 결과를 가지고 LLM에다가 던져주고 이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LLM에 학습되지 않은 정보도 이 검색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상용 AI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그 서비스들을 보면 검색 엔진이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챗GPT의 서치 GPT라는 게 요 검색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여기다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이 뭐야? 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뭐 구글 가지고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문장을 여기에다가 검색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물어보면 얘는 웹을 찾아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3월 5일 날 이런 걸 했네요. 마찬가지로 클로디한테도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물어보면요. 클로디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을 붙여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요. 제미나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이걸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록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그록에서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얘는 디폴트로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자료를 찾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딥시크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딥시크도 서치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싱킹을 끄고 한번 물어보면 이렇게 그 검색에 관련된 거를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검색 기능들이 붙어서 서비스되는 LLM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LLM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검색 기능이나 이런 것들 이외에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AI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처럼 생각하는 AI의 핵심이 이제 추론 능력인데요. 이런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생각하면서 답변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 능력이라고 합니다. 관련돼서 이제 이런 추론 능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여기 있는 요 링크에 논문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추론 능력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딥 서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면은 뭐 기업에서 일반적인 AI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세스를 조사하고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시해줘. 이거를 이제 그록 3에서 얘기를 하고 딥서치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마치 사람처럼 이 조사하는 사람처럼 이런 작업을 하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록인데요. 그록 같은 경우에 이제 딥 서치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이 딥 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주어진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도입 사례를 작성하는 거고, 의도를 파악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분석하고, 추가 자료를 찾는 작업을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하고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결과물을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고 추가 자료를 조사해서 작업을 정리하고 있네요. 이건 마치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하고 거의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좀 더 명확한 이런 답변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형 AI라고 부르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세밀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딥서치 관련된 기능이 있고요. 여기 그, 딥, 딥시크의 딥싱크 R1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똑같은 문장을 한번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단순하게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싱킹을 하게 됩니다. 싱킹을 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는 거죠. 이러한 싱킹하는 것들 중에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것들도 있는데요. 얘도 싱킹을 한번 보면요. 심층 연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키고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요 안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고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하고 그를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LLM들은 이러한 좀 사람처럼 구체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사실은 빅테크 일부 회사에서 제한적으로만 그, 올 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레시피를 다 공개한 이 딥시크 때문에 지금은 현재 LLM 서비스에서 이런 추론 관련된 기능들 구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론 능력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고급진 답변, 좀 더 실제 사람이 하는 일처럼 비슷하게 프로세스를 하면서 답변을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 시사점을 작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찾고 주요 사례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연구보고 작성하는 프로세스를 딱 하면서 답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작업들을 이제 최근 AI에서 추론 기능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기능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AI, 특히 LLM들은 이 추론 능력 이외에 다양한 도구들을 또 쓰는 걸 갖다 붙여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LLM을 이용해서 코딩을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도구들을 쓰면은 LLM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도구들이 이제 1순위로 붙고요. 그래서 챗GPT 유료 버전이나 클로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코딩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미 다 붙어 있죠. 잠시 후에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관련된 도구, 그 다음에 GUI 기반의 이런 다양한 도구, 뭐 대표적인 게 오피스의 코파일럿 같은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그 포토샵에다가 이런 어떤 글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그림을 그리거나 동영상을 뽑아내는 기능을 한다거나 웹 검색 기능을 붙인다거나 뭐 이런 툴들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M이라고 해서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아예 피지컬한 그 도구들을 붙이자. 그래서 이런 리얼월드에 관련된 피지컬 AI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LLM 서비스를 가지고 실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이제 자주 보는 TV 시리즈 중에 애플 TV에서 방영하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시리즈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시즌 3가 언제 시작하는지 잘 몰라서 기존 방식으로 검색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애플 TV 파운데이션 시즌 3 개봉.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여기 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시즌 2로 하는데 도대체 언제 이거 시작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어, 여기 가서 뭐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광고도 뜨고 뭐 글이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AI한테 그래서 퍼플렉시티 같은 데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연어로 물어보면 제가 일일이 웹사이트 뒤져서 판단할 거를 얘가 미리 한 번에 쫙 정리해갖고 이렇게 답변을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 돌아다니면서 다 읽어본 거죠. 이 사이트도 읽어보고, 뭐 딴 사이트도 읽어보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결정이 됐고, 아마도 23년도 종료됐고 해서 언제 이렇게 개봉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추가로 질문한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검색 관련된 것들을 검색 엔진보다는 이런 퍼플렉시티라든지 또는 이런 AI를 이용해서 좀 더 한나를 랩핑해 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는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 장비 구매하는 것도 있는데요. 뭐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그 RTX 4090이랑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이거 지금 구매하는 게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AI가 이거에 대한 약간의 의사결정도 해주죠. 현재 이거는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단순하게 검색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제 의도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마치 옆에 동료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광고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섞여 있는 것들을 걸러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의 답변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서비스가 되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제가 LLM 서비스 쓸 때 이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논문이나 뭐 여러 가지 보고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검색하거나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기존에는 여기 이제 제가 예시를 하나 있는 게 있는데요. 올해 1월 달에 CES 2025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를 하나하나 읽어서 제 나름의 어떤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서 이거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하지만 여기 이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기다가 이 PDF 파일을 올리고 여기다가 CES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술 트렌드는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마치 제 동료 또는 친절한 선생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보다 이런 논문이라든지 보고 자료, 어떤 의사결정이나 도움이 필요한 자료들을 읽을 때 이런 LLM 서비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걸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데요. 지금 노트북 LM처럼 여기다가 넣고 너는 선생님이야. 그래서 날 가르쳐 줘야 돼라고 하면은 AI가 어떻게든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가르쳐 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I가 굉장히 좋은 재료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노트북 LM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 서비스에 제가 이제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CES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럼 보고서에서 그 2025년 CES 대표 기술 밴드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마치 이 자료를 다 읽어본 전문가 관점에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의 출처를 표시해 주는데요. 하늘 너무 안 나니까요. 요 CES 둘러보기 PDF 파일에 여기에서 이걸 갖고 답변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처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좀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찾아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학습 가이드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소한 맛이 나지. 간은 하나도 안 하고. 실용.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습 가이드나 브리핑 문서, FNQ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이런 자료들에 관련된 학습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북 LM 같은 서비스들은 이제 현재 공짜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무료 서비스만 있어도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딴 사람이 준 정보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코딩을 통해서 굉장히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한 거, 해결하고 싶은 거는 코딩을 통해서 바로 만들어 볼 수 있고 나만의 든든한 개발자가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클로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로디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클로디 서비스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당신은 맥킨지나 BCG, 바인 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컨설팅 기업에서 제작한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슬라이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요약하는 것도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여기다가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해줘 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정리하고 싶은 기사나 문장이 있으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IT 산업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 대한 미국에서 올라온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를 분석해서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런 형태의 자료를 뽑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텍스트를 그냥 읽을 경우에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요 텍스트 자료에서 뽑아낸다는 거죠. 산업 비중, 연방 직원 퇴직수,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동시장 현황, 그 다음에 시장 분석, 리스크 평가, 이런 식의 내용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뽑아내고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이용하면 이 부분을 캡처 떠가지고 발표 자료, 보고 자료 같은 데도 집어넣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클로디 같은 경우에 아트팩트라고 해서 요 링크에 가시면 이 클로디를 이용해서 만든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여기에 있는 걸 변형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런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AI를 이용해서 최근에는 주식 투자를 도와주는 이런 AI. 그래서 여기는 LLM처럼 보이지만 얘는 주식 관련된 걸 처리하는 특수 목적용의 LLM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목적의 LLM 서비스들도 이렇게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아트팩트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이트가 지금 약간 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아트팩트에 대한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 이제 여기 복사한 아티팩트가 몇 개 있는데요.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포모도로 타이머라는 게 있는데요. 포모도로 타이머라는 거를 제가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포모도로 타이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프롬프트를 써주면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작동하는 이런 포모도로 관련된 앱들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클로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코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오픈 AI 챗GP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서 쉽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뭐 간단한 게임 한번 만들어 볼까요? HTML5 기반의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엔터를 치면은 얘가 이제 코딩을 짭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있다면 그런 거를 자연어로 말로 설명해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코딩을 하면서 이 결과물들을 바로바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잠깐 기다려보면요. 최근 LLM의 사용성의 가장 결정적인 진화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게임도 만들 수 있고요. 아까처럼 기사 분석한 서식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사용에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실제 예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링크에 가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 링크에 보면 여러 가지 타입들이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지금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LLM 자체에 이런 도구들이 붙어서 특히 이제 클로디 아티팩트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게임 시작라고 해서 이렇게 테트리스를 바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퍼블리시 기능을 이용해서 친구들한테 바로 공유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사이트에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쉽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는 거죠. 최근에 AI에서 이제 이런 개발 관련된 것들 때문에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미 뭐 도구들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시장에서 이제 없어지는 도구들도 있고 시장에서 활발히 쓰이는 이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지난주에 나왔던 가장 핫한 도구가 이 클라우디 코드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들은 뭐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AI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는 AI, LLM을 이용해서 개발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간단한 데모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제 PC가 이제 맥북인데요. 맥북에다가 아나콘다 가상 환경, 파이썬 개발 환경, 그 다음에 VS 코드 같은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커서 같은 AI를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내 컴퓨터의 개발자가 항상 대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다가 실제 일을 한번 시켜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게임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mkdir에서 디렉토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게임에 들어가서 그 개발자를 호출해보죠. 커서라는 개발자를 호출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호출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뭐 하고 싶냐면 오목 게임을 만들고 싶거든요. 오목 게임을 만들어줘. GUI 환경에서 작동해야 되고 백돌은 사람, 백돌은 AI가 제어해야 돼. 속도를 두기 전에 1초 동안 생각하는 기능도
추가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런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시를 해주면 얘가 이렇게 해서 제 의도를 파악해서 이 아무것도 없는 빈 창에다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너 거를 하려면 이런 거 추가가 필요해. 추가하겠니? 추가할래. 라고 눌러주면 파일이 바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목 게임을 지금 바로 만드는 중이거든요. 오목 게임을 오목 게임 PI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작업을 할 거라고 지금 하면서 생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 얘가 이제 제가 의도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하면 어떤 우리가 원하는 프로토타입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보고 이거를 가지고 수정하면서 그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생성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팅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생성을 했네요. 열심히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코드를 열심히 짜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억셉을 가끔 눌러주면 리드미 파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셉 한 번 더 눌러줬더니 이렇게 리드미까지 다 만들어주네요. 지금 저는 오목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은데요. 이걸 하려면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런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했더니 막 열심히 설치를 하네요. 설치하고 런. 그랬더니 이렇게 오목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여기다 넣어야죠. 그래서 오목 프로그램을 거의 요 문장 하나 가지고 다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다가 계속해서 뭔가 추가로 요청하면 코드를 바꾸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개발자가 항상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 옆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발하는 코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남다른데요. 뭐 여기다가 한번 코드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 클로디에서 만든 소네 3.7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공개되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걸로 알려지는데요. 이 정도의 문장만 있어도 얘가 만들어내는 산출물의 결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잠시 보시면요. 열심히 지금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거고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언어 모델에다 돌린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프롬프트를 갖고 클로디 3.7 소넷은 이런 결과물을, 3.5는 이런 결과물을, 그록3는 이렇게 생긴 거, 오픈 AI는 이런 결과물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어 모델 중에 이제 코딩을 가장 잘하는 언어 모델은 지금 보시는 클로디, 굉장히 화려한 앱을 만들어줬네요. 이 앱의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을 짤 수 있는 개발자는 사실은 제 옆에 항상 데리고 있으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이제 LLM이 이 정도는 쉽게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LLM 자체 도구 또는 이러한 개발 환경을 세팅해서 좀 더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AI를 개발할 때 지금처럼 사람이 직접 프롬프트를 다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데요. 사람이 프롬프트 제어하는 거는 최소화시키고 중간 미들 개발자 하나 더 끼겨 넣습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오퍼레이터라는 개발자를 여기 하나 더 끼겨 넣거든요. 얘는 다른 AI를 제어할 수 있는 LAM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이제 넷플릿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넷플릿이라는 회사는 Next.js라는 프로그램 언어 가지고 웹페이지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AI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모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제가 웹페이지 만들려고 간단히 던지면 얘가 생각하면서 AI를 일시키는 거죠. 열심히 일을 시켜서 엄청난 결과물을 지금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직접 이렇게 도구를 써가지고 결과물 만드는 거, 그 중간에 다른 AI를 또 끼겨 넣어서 도구를 만드는 거,
그리고 이런 낑겨나는 AI들이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팀처럼 일하면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올 25년도의 주요 테마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되면 기존의 개발의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LLM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LLM 서비스는 지금 현재 그 일반인들한테 공개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GPQA라고 해서 이렇게 LLM의 성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데이터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출시됐던 GPT 3.5 같은 경우에 벤치마크 성능이 2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23년도에 출시된 GPT-4가 42% 올라갔고요. 이 4까지 오니까 49%까지 됐습니다. 3월 달에 2월 마지막 주에 출시됐던 GPT 4.5가 이제 69점까지 갔는데요. 이제는 이 점수가 추론 능력이라고 하는 리저닝이라고 하는 모델이 추가되면서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9% 나오던 거에다 추론 능력을 붙였더니 리저닝을 붙였더니 70, 10%까지 올라오고요. 4.5 같은 경우에 최대 95%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벤치마크 결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GPQA 벤치마크 데이터는 사실 사람으로 쳤을 때 뭐 상위 95%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거든요. 이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람의 역량만큼 LLM 서비스가 이미 온 거죠. 보통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할 때 95% 이상이 되면 사실은 거의 뭐 사람하고 동급이다, 사람보다 낫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LM은 한 2년 전에 이제 LLM을 기반으로 출시가 돼서 여기에다가 이제 최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론 엔진,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다양한 도구를 붙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AI 서비스 등장이 굉장히 빠른데요. 이 AI 서비스를 좀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플립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띄워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면,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조하는 모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최대한 많이 쓰는 모델, 챗GPT가 가장 많이 쓰네요. 그 다음에 앱 스타일,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을 빠르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러한 개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도구들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도구들이 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면, 이제는 사실 개발자가 없더라도 프로토타입 수준의 AI들, 특히 LLM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개 섞어서 어떤 좀 더 복잡한 작업,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 특정 형태의 추론 형태를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LLM이 이제 그 서비스의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LLM이 활성화되는 시대에서 앞으로 어떤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고 보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데요. LLM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리더십 역량이라고 생각됩니다. LLM은 마치 이제 어느 레벨까지 왔냐면 요즘에 이제 에이전트란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에이전트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직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직원 한 명을 직원들을 잘 데리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게 팀의 리더죠. AI는 이제는 사람들을 같이 있는 팀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팀원의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팀의 리더들이 이런 사람과 AI들을 잘 활용해서 역량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LM에 관련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LLM에 대한 리터러시, AI에 대한 리터러시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리더 관점에서 그 기존의 사람의 영역과 AI 영역을 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이런 그 활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AI for PM이라고 해서 저는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새로운 형태의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아마 다양한 연구나 그 케이스 스터디에 관련된 내용들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세미나 또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계속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그 질문 주신 거에 보니까 전략기획자라면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전략기획자라면 제가 이런 서비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화면 공유를 잠깐 하고요. 요즘에 이제 기획이나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이런 펠로.ai 같은 특정 기능을 강화시킨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펠로 에이전트에 들어가서 여기다 산업 트렌드 분석, 뭐 기업 연구 보고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테슬라. 이렇게 하면은 그 특정 전략 같은 걸 짜기 위해서 그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런 걸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테슬라에 관련된 것들을 쫙 이렇게 뽑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막 엄청나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련된 자료의 링크들을 다 이렇게 참조 링크들을 해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젠스파크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러한 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뭐 심층 리뷰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기획을 하신다면 이런 자료 조사라든지 어떤 효율적인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이런 도구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음, 지금 제가 이렇게 장의하는 자료들은 좀 이제 시간의 한계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 위주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작게 작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브라운백 세미나를 제가 2월 달에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이런 기술들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러한 브라운백 세미나를 통해서 발제를 하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실제 우리 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질문이 없으면 이제 다음 주에 좀 진행할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이 도구가 제공해준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에 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AI가 출시해서 지금 굉장히 성능이 좋은 추론 능력 엔진 중에 하나인 딥 리서치 기반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이러한 형태의 LLM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우리 업무에 어떻게 쓰는지 그런 중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2시 55분이 돼가지고요. 오늘은 이 세미나를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세미나 관련된 자료나 동영상들은 추후에 다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